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한번 보셨겠지만 쉽게 지나칠 법한 거래소들의 불장 준비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1위 업비트가 준비하는 불장맞이 사전 빌드업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기사는 그냥 덜렁 두 줄 있는 굉장히 간단한 걸 보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업비트가 100원에서 1000원 미만의 코인들의 호가 간격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자산 호가 단위가 0.1원이었는데요. 요거를 1원으로 변경을 한다. 그리고 이 변경안은 10월 1일부터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좀 돼서 10월 14일부터 최종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있는 코인들이 이제 0.1원씩 호가창 하나가 0.1원이었어요. 근데 1원으로 꽉 채워지더라.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러실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불장 준비냐?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꽤나 대단한 겁니다. 자, 호가창이 지금 한 계단이 오르는 게 무려 10배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100원짜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호가창 하나가 예전에는 0.1%씩 오르던 게요. 지금은 호가창 하나가 1원이면 1%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가 5계단 오르면 그냥 5%, 10계단 오르면 10%가 됩니다. 그리고 더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1000원에서 만원 미만도 1원이거든요. 지금 100원, 200원짜리가요. 9,000원짜리랑 같은 호가창을 쓰고 같은 무대에서 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지금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줄어들어 있던 호가창이거든요. 이게 그 하락장이나 조정장 때는요. 정말 숨이 막힙니다. 호가창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원짜리가 100원, 101원, 102원, 101원, 100원, 101원 이렇게 숨 막히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뭐 유동성도 없고. 그래서 하락장에는 그렇게 호가창을 줄여 넣는데요. 나중에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100원, 102원, 103원, 105원, 107원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겠잖아요. 그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리라 보고요.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2021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17년도가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17년 투자자들만 기억하실 수 있는 불장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슷한 예가 있었느냐? 17년 12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업비트에 남은 마지막 동전주 열풍 기억나실까요?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단타를 좀 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코인이었나요? 동전주라 하면요. 이제 1000원 이상을 지폐해 주라고 했고요. 100원 단위를 동전주라고 했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동전주조차도 이제 다 지폐로 올라섰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업비트에 남아있던 모든 동전주들이 다 지폐주가 됐다는 겁니다. 대단했던 뭐 닷컴 버블 뭐 저리 가려 했을 때가 바로 17년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라는 친구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이 친구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요. 이게 가장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스텔라, 머큐리, 아인슈타인 뭐 이런 거 다 없어졌죠. 뭐 블록틱스도 없어졌고 아무튼 지금 현존하는 17년 말에 업비트에 있는 유일한 동전주마저도 1000원을 뚫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동전주가 하나도 없게 됐었습니다. 이 거래량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조 단위거든요. 뭔지는 모릅니다. 뭐, 물론 SNS 토큰이긴 하지만 이 머큐리, 아인슈타인 이런 거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덩달아 다 올랐다. 여기 뭐 77%. 이게 막 불장의 한가운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호가창이 어마어마하죠. 뭐 이론식이 있으니까 팍팍 올라갈 거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1000원 단위 이상은요. 호가 단위가 5입니다. 아까 1000은 1000에서 만까지 1원이었었잖아요. 그러나 불장의 끝까지 가면요. 아마 5원으로 바뀔 거라 전 봅니다. 5원, 15원, 뭐 40, 다 5의 수위, 5의 단위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호가창이 엄청난 상승장을 일으키고 포모를 유발시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정말 읽기도 민망한데 동전주 4대 천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 동전주에서 집회주로 갔었죠. 에이다 여기 한 1,300원 있네요. 스텔라도 1,000원, 이제 뽀도시 넘었고 트론도 뭐 1,000원 넘었었고요. 이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네트워크 토큰만 넘어가면 됐는데 얘마저도 올라가면서 이제 동전주가 사라졌다. 자, 그러면 S&T마저 지폐가 됐다면 업비트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럼 물 들어올 때 노젓기 위해서 한 행동. 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8년도 1월 4일자로 해서 USDT 마켓이긴 하지만 새로운 동전주를 추가를 합니다. 그게 그 유명했던 시아버지 중에 버지라는 코인이 여기 보시면 173원짜리였잖아요. 이 친구를 USD 마켓에 슥 집어넣습니다. 이 친구도 나중에 이제 뭐 지폐주 되냐 안 되냐 하면서 꽤나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뭐 상장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호가창도 조정을 하고 또 동전주를 지폐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17년도에는 뭐 김치 프리미엄 50%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왔었죠. 물론 25년에는 뭐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업비트는 예전에 추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업비트의 원화마켓에서 100원에서 1000원 안에 있는 코인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제가 나타내 보도록 할 텐데요. 좀 반전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100원에서 1000원 미만 뭐 0.1원에서 1원 근데 지금 같은 무대 1000원에서 만원 무대랑 같은 호가창을 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요거를 일일이 손으로 찍어서 그냥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 개수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9월 뭐 말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디지털 가격의 범위가 사실 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 이상 덜렁 두 개밖에 없죠. 비트 이더밖에 없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10에서 50만 원짜리들이 요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0에서 50만 원도 3개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캐시, 에이브, 솔라나밖에 없더라. 그리고 만 원에서 10만 원이 비트코인 SV 등 10개가 있었고요. 1000원에서 만원이 스트라이크 등 26개, 한 18%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100원에서 1000원 미만의 코인이요. 무려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뭐 테조스다 뭐다 뭐 블러도 있고 뭐 수많은 이제 이 코인들이 56개나 이 구간에 표시가 되고 이제 안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00원 미만, 뭐 셀타퓨엘 등에서 21%, 10원 미만, 뭐 스톰인 것 같네요. 스톰 등 9개. 그리고 1원 미만, 0.1원 미만, 0.01원 미만, 뭐 0.0001원 미만 쭉 있는데 제가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의미가 없어서요. 뭐 시바이누랑 뭐랑 뭐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미만은 3개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뭐 손으로 세보니까 한 138개 정도가 원화 마켓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전이 있다고 했었죠. 제가 그 아까 호가 변경 공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구간은 100원에서 1000원 미만이라고 써놓고 16개만 원화 마켓에서 이렇게 먼저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세보니까 56개나 있는데 100원에서 1000원 미만 코인이 이 중에서 16개만 호가창을 이론으로 10월 14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56 빼기 16 해서 40개는 그냥 일단 그대로 간다는 건데 조금 이상하죠. 형평성 차원에서요. 아무튼 그 업비트가 선발을 했는지 뭐 대표로 일단 뽑은 6개를 보시자면 에이다, 알고랜드, 블러, 셀로, 엘프, 이오스 이게 뭐 그로스토리라고 17년도에도 있었던 잡코인인데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래프, 아이콘, 디센트럴랜드, 미나, 폴리곤, 샌드박스, 세이, 스타게이트, 트론 등이 있는데 아마도 제 예상컨대 이거는 정말 빌드업 같습니다. 사전 작업이고요. 16개 대표 선수를 일단 호가창을 변경해보고 더 물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나머지 40개도 저는 호가창을 좀 이렇게 이론으로 변경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 나아가서 더 물이 들어오면 1000원 이상에서 만원 미만 원래요 이게 5원짜리였어요. 근데 워낙 거래가 안 되니까 이론으로 낮춰야 이제 마진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이 1원, 2원, 뭐 3원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5원으로 해놓으면 꽉 막혀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되면 이 40개도 1원으로 그리고 여기 구간도 5원으로 바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200원짜리가 9,000원에서 노는 물에서 같이 놀 수 있다. 뭐 굉장한 특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불장이 온다면
이 상승률이요, 그냥 팍 치고 나가면 호가창이 이게 큼직큼직한 게 엄청난 불나방 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퍼센티지로 증명을 해야겠죠. 뭐 50% 올랐대, 100% 올랐대를 하려면 호가창이 커야겠죠. 그래서 이 호가창에 이제 호가창이 커지는 효과, 그리고 개미 유인 효과까지도 들불 번지듯이 번져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뭐 소설을 써봤다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 경험상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내 2위 거래소죠. 빗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제가 볼 땐 굉장히 빗썸은 독한 것 같아요. 뭐 치킨 게임이라고도 하고 맞고 품는 전략을 쓰는데 아마 이거 보셨을 겁니다. 불장 예감에 수수료 무료 꺼내든 빗썸 뭐 지각 변동 시작되나 하는데 이걸 막 계속 연장을 합니다. 이제 창립 11주년 기념을 빌미로 등록을 연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뭐 이때가 뭐 10월 7일까지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예전에도 무료였는데 계속 연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 기간 보시면 이제 10월 8일까지 뭐 10월 8일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계속 공짜로 수수료로 단타 치세요.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돈 안 받고 수수료 안 받고 거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코인을요? 모든 코인 다입니다. 빗썸에 있는 워나마켓과 BTC 마켓에 있는 전체 코인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업비트를 잡는 것도 있지만요. 뒤에 코인원이나 코빗이나 이런 것들 완전히 뭐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독한 전략을 쓰고 있더라. 게다가 이 수수료들의 아니 거래소들의 주된 수익원이 수수료잖아요. 수수료가 뭐 90% 이상이 수익원일 텐데 이걸 공짜로 해준다. 저는 정말 무섭기까지 하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한다? 제가 볼 때는 뭐 별도 안내시라고 써 있긴 하지만 수수료 안 보고 들어올 때까지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요. 수수료 누가 쳐다보고 들어올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장 때까지 아마 맞고 품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제 뭐 단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빗썸이 바라보는 또 다른 불장 시점 뭘 바라보고 있을까? 가만히 보시면 이 기사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빗썸에서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검토한다. 또다시 슬쩍 흘렸네요.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임시주주총회에서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여기 구체적인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나왔네요. 왜냐하면 항상 IPO는요. 가장 시장이 뜨거울 때 들어가서 가장 비싸게 상장 주식을 팔려고 할 겁니다. 빗썸이요. 그 불장의 시점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주관사는 삼성증권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기사를 보면 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불분명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했었다. 뭐 당연하겠죠. 한국에서 이 상장이 코인 기업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한번 공통점이 있는데요. 과거에도 불장의 1년 전, 21년의 1년 전이죠. 2020년도에 코스닥에 IPO를 하려 했지만 실패를 했었습니다. 자, 또다시 다음 불장, 지금 25년 앞두고 있잖아요. 불장의 1년 전, 자, 24년 9월 30일이죠. 또다시 나스닥을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친구들은 21년도에 불장이 올 거라 예상을 했었고, 25년도에도 불장이 올 거라 예상을 하고,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더라. 맞죠? 말만 하는 게 아니니까, 강 세장이 내년에 오겠구나 생각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 은, 구리, 명품 가격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크로적인 것도 살펴보셔야 될 텐데, 금이 워낙 많이 뛰고 있는 건 이제 많이 보셨죠? 금 가격 뭐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금이 올라가니까 은값도 번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 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은은 정말 안 오르는, 정말 욕 나오는 분들 중에 그 원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근데 그 은 가격마저도 들어 올리고 있다. 1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그래서 1년 전에 비하면 뭐 9월 26일 좀 지난 가격이긴 하지만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었죠.
자, 그러면 구리라고도 하고 구리랑 동이 같은 말입니다. 동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 파란색이 구리의 동의 가격이고요. 이 노란색이 이제 재고입니다. 재고. 근데 물론 최고점까지는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구리가 탄력을 받고 뭐 닥터 쿠퍼라고 하죠. 경기가 살아나기 전에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게 닥터 쿠퍼 구리라고 하는데 그 가격이 이제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재고는 감소를 하고 있더라. 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명품 가격,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뭐 콧노래를 부른다고 할까요? 명품 소비에 대한 기대, 특히 뭐 루이비통이 있는 LVMH가 주간 주가 상승률이 16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금리 인하니까 뭐 돈을 빌려서 명품을 사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기대는 뭐 선반영인 거죠. 16년 내 최고치라고 해봤자 뭐 제가 알기로 20% 정도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은 하지만 명품 시장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단기 변동, 뭐 계속 쭉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단기 변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벤트가 예전에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실업률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경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실업률과 비농업 이제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날 뭐 나올 텐데 과거로 쭉 보시면요. 예측치보다 조금씩 높았어요. 뭐 3.8 예측하면 3.9가 나오고 3.9 예측하면 4, 4 예측했더니 4.1. 그러다가 이제 뭐 4.2, 4.2 이때만 좀 맞아 들었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나올지 조금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이게 뭐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엔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솔직히 고백할 것인가? 아무튼 주목해 볼 만한 지표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매크로 환경 또는 거래소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 그리고 금, 은, 동, 뭐 명품 가격까지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물이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셨던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내년에 저는 꼭 충분히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